가격 싸고 품질 좋은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시고 3단 환이 59,000원이라 1800에 59,000번이로구나. 장미꽃도 동양난도 꽃을 사시오 꽃을 사. 1800 59,000번.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 KNN 등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 도시브랜드 전략 컨퍼런스를 엽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도시브랜드라는 인식 아래 부산을 글로벌 명품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글로벌 명품 도시 부산을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이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인사이트의 한상치입니다. 요즘 우리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어려울수록 미래 먹거리인 미래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올해 1월 말에 열렸었던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역시 미래 산업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 정의가 안 됐습니다는 그중에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기업 중에서 가장 선두격이 아마 3D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3D, 한국의 산업계에서도 벌써부터 화제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대표업체를 오늘 이렇게 모셔서 3D와 관련된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작업명은 지금까지는 우리 선배님이나 아버님, 선조들이 했던 환경하에서 조국이 근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화, 조국의 현대화가 제가 기술 개발하고 후손들한테 남겨줄 좌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 시청자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렇게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업 소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예. 센트럴 하니까 워낙 유명한 업체다 보니까 저희 것처럼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는 예. 센트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대표님께서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센트럴은 30년 전통의 기술 전문 기업으로 네네. 위치는 서울시 금천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 제품은 산업용 공작기계 제어 장치 그리고 3D 프린터를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초기에 엔지니어들이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렇습니까? 전체 엔지니어가 한 63명 정도 되는 네.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트럴의 주력 예. 제품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공작 기계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를 기본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제어 장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공작 기계가 이제 3D 프린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3D 프린터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산업용 메탈 프린터 위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하던 공작 기계를 학술적으로 서브스트랙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칼을 대서 어떤 제품에서 깎아서 내서 하는 방식이라면 3D 프린터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없는 데서 하나씩 쌓아나가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공작 기계가 바뀌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서브스트랙티브 매니팩처링에서 이제 어디티브 매니팩처링까지 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작기계 제어장치, 3D 프린팅 기기 네네. 이렇게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D를 응용한 예. 이런 그 공작기계 방식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 좀 잘 예, 아시지 예.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을 깎아낼 때 네모난 판재나 금속이 오면 그걸 칼로 대가지고 네네. 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식의 공작기계는. 네네. 그러면 그 원이 아닌 부분이 전부 이 부산물로 버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원재료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 실제 나오는 제품은 한 30-40%밖에 안 되니까 60%가 버려지거든요. 근데 3D 프린팅은 60%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 없는 데서 하나씩 쌓아나가기 때문에. 이 센트럴의 그 이렇게 3D를 이용한 이렇게 프린터는 굉장히 독특하다면요. 어떤 예. 특징이 있는지 좀 그래서 산업계에서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다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센트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주물사 프린터의 경우에는 3D 프린터라는 건 어떤 형체든 다 찍어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의 방식은 그 칼을 대가지고 이제 깎아내는 방식이니까 안쪽 부분의 가공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3D 프린터는 안쪽까지 가공이 되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작기계는 안쪽을 가공해서 두 개를 붙이는데 네네. 한 번에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한 10분의 1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공 비용이. 근데 네. 이제 가격은 한 10배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그 복잡한 형태의 가공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3D 프린터가 필요하고요. 아. 그 중에서 이제 과거에는 플라스틱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산업용 시장으로 가면서 네네. 금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대형 사이즈는 저희가 주물을 프린팅하는 프린터 기계로 만들고 있고 작은 사이즈의 뭐 항공용 부품 같은 거는 네. 직접 메탈을 녹여가지고 적층해 나가는 메탈 프린터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 이 3D의 뭐 어떤 그 산업계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 거지? 예. 혹시 그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생산이거든요. 네네. 사람이 구상한 게 그대로 물건에 나오는 그게 결국은 디지털 생산인데요. 네네. 디지털 생산에서 그 3D 프린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전체 디지털 생산 시장을 보게 되면 12.8 트릴리언 US 달러 정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릴리언 달러. 예. 네네. 서브스트랙티브 매니팩처링 그리고 네.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두 가지 합친 시장이 12.8 트릴리언인데 그 중에 2% 정도만 3D 프린터가 차지한다면 한 256조 시장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파괴력을 가진 시장인데 지금은 3D 프린팅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돼서 아주 극소수 분야만 적용되고 있는데 네네. 향후는 일반화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가 방향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D가 그런 넓은 시장에서 한국이 좀 가질 수 있는 네. 이러한 그 특성이라든가 예. 또 이렇게 장점이 있는지 우리 국민의 특성상 그것 좀, 예.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D 프린터라고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위주의 개인이 쓰는 거 위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개인용 시장은 지금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이나 중국 기술이나 별 차이 우리가 훨씬 더 기술이 좋았는데 플라스틱 시장은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열심히 프린팅을 해도 제가 한 이틀 열심히 해서 프린팅해서 우리 와이프를 보여주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 다이소에서 5,000원 주면 훨씬 깨끗한 거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그런 이유에 제가 이게 결국 우리 민족이 좀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산업화돼 있는 어떤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메탈 프린터로 가야 되고 메탈 프린터를 사용해서 부품을 만들어야지만 네네.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어려운 부품을 만드니까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모신 겁니다. 이렇게 또 이게 3D도 생성인데 네. 또 3D의 그 기술력이라고 이게 기술력이 뭐 노즐인가 그 개수에 예.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요. 예. 그 좀 연관해서 시청자분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3D 프린터의 이제 노즐이 중요한 거는 어느 용도냐면은 주물사 프린터의 경우나 네. 대형 사이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 대형 사이즈를
하나의 어떤 노즐 가지고 노즐이라는 게 어떻게 물건이 분사되는 구멍을 노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를 네네.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뭐 2048개, 뭐 4096개라든가 노즐 수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그럼 복잡한 걸 똑같이 만들어도 노즐 수가 많으면 큰 걸 만들 때 어떤 대형 사이즈를 빨리 제작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용도로 해서 노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건 이제 주물사 프린터의 대부분 대형 사이즈를 찍을 때 그렇고, 네. 소형 사이즈를 찍을 때는 다이렉트로 그 금속 분말을 녹이는데 거기에는 이제 레이저 기술, 네. 그리고 분말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기술, 이런 그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속 가공 방식하고 주물사 방식에서 노즐은 주물사에서 수량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네. 레이저는 정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저를 잘 제어할수록 이제 정밀도가 높아지는. 정밀도가 높아지면 우주 항공 같은데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분석한 차량에 의하면 네. 선박용 우리나라에서 주력 상업인 이제 중공업 선박은 킬로그램당 수천 행인데 그 항공용은 킬로그램당 그 수만 행이라고 수백만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저가형 기술하고 고가형 기술하고 혼합을 잘해서 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센트럴에 갖고 있는 그 3D 프린터에 이제 다른 그 업체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시청자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플라스틱 업체가 많기 때문에 네네. 국내 업체랑 비교하기 좀 힘들고요. 네네. 해외 업체를 보면 이제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탈 프린팅 분야하고 주물사 프린터 분야가 네. 있는데, 주물사 프린터는 독일하고 미국이 이제 선점을 하고 있던 시장인데요. 네네. 일본이 2013년부터 4년인가 5년에 걸쳐서 국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저희가 작년에 세계 세 번째로 이 메탈 그 주물사 프린터를 만들어서, 네네. 저번 주에 저희가 일본 그 전시회를 나갔는데 네네. 그걸 많이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생소한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기무라 주조소나 이런 데서 3일을 저희가 전시했는데 이틀 정도 지나서 그 한국의 어느 업체가 와 있는데 거기서 그 주물사 프린터를 만든 게 맞냐 해서 기무라 주조소, 뭐 미쯔비시 중공업, 스미토모 같은 데서 그 미국이나 독일 제품이 한 2억 엔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같은 성능이고 서비스가 좋다면 우리 걸 사겠다 할 정도로 일본보다는 저희가 그 분야는 앞서 있고요. 네네. 메탈 프린터는 독일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보시면은 임펠러를 찍었는데, 네네. 임펠러를 찍는다는 건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고 지금 현재 거의 다 따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저렇게 만들고 나면 외국 업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단가를 칩니다. 아. 공작기계에.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작기계 기술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공작기계 기술을 믹싱해서 두 개를 동시에 쓰게 되면은 3D 프린팅은 아무래도 용접을 한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걸 바로 깎아내면서 하게 되면은 표면이 고라져서, 네. 예를 들어서 주물 공장 같은 데서 3D 프린터 갖고 스마트 금형을 만들었을 때 바로 못 써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한 거는 이제 표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잘라내서 금형을 하루나 이틀 만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물사 프린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 하여간 그 분야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로 추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 수준이라서 정부에서 육성만 잘해 주신다면 이제 G나 이런 외국 업체에도 팔 수 있을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만간 그 외국 항공사랑 같이 해서 좋은 소식이 네. 있을 것이라면요. 그것 좀 잠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임펠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가공 방식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만들고 날개를 하나하나씩 붙여갖고 만드는데 3D 프린터로 하면 한 번에 만들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세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하는 곳이 전 세계 항공사가 한 2군데가 있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항공사를 한 군데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하고 있고 이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동일한 제품을 한 반값에 만들어 줄 수 있고 좋으면 우리나라 중공업을 끼고 생산을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한국에도 그런 업체가 있냐 하고 실제 우리가 이 찍은 걸 보여줬더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서 진행을 하자 했는데 보통 항공 쪽에 물건을 납품하려면 14년이 걸립니다. 14년이나요? 네, 7년 정도의 레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7년 정도의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항공사에 부품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근데 기존 방식을 호환시키는데 항공사가 직접 우리 거를 테스트해 준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야인데 그만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거를 했기 때문에 된 거고 저희가 뭐 미국이나 독일 그런 데 이어서 일본도 앞질러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진행이 될 거고 항공시장은 우리나라는 카이라는 것이 매출이 3조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국가 프로젝트로 매출 20조를 할 예정이고 카이가 한 10조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크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사업을 하는데 조선 사업의 8배 정도의 시장이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0년 전에 우리가 그 개항 이후에 계속 배 하나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땅이나 바다에 붙어 다니는데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우주 산업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거를 이제 기반을 우리가 만들면 후손들이 이제 뭐 조선 사업 뭐 3조 5조 적자에서 벗어나서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해서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3D 프린터가 기존 산업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전부 바꿔가고 세계 주력 산업을 바꿔간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앞으로 예상되는 3D의 거치 시장 경우 무궁무진할 거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D 프린팅의 2014년 시장 규모가 4.1 빌리언이면 4조거든요. 4조면은 사실 강남역 지나가다 빌딩 2채, 3채면은 4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한 1,000에서 1,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시장이면 사실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되지도 않는 시장에 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2.8 트릴리언에서 2%만 차지해도 256조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기본 생각은 예전에 보시면은 그 핸디폰도 8년 전에 나왔는데 8년 전 이후하고 8년 전 이전하고는 완전히 현저하게 달라졌어요. 순식간에. 지금 위 대표님 말씀드리면 순식간에 한 개 산업계도 외균에서 지배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상당히 좀 굉장히 우리가 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분야를 좀 육성시켜야 되겠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뿌리 산업 같은 경우 보면 일본의 고이와이나 이런 회사들은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 학생들이나 뭐 여성분들이 한 25% 차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물 공장에 가 보시면은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대부분이에요.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일본은 20, 30대가 30, 40대가 되니까 그쪽 분야를 거의 100% 이제 없어질 위기까지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행인 거는 2세가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이 있고 2세가 없으신 분들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런 거 새로운 걸 배워서 하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뿌리 산업으로 우리가 장시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을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13년부터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장기간 오랫동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뿌리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좀 우리하고 많이 다른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산업을 주도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 이런 표현이 하겠습니다는 어떻게 이쪽에 일찍부터 이런 그 산업에 또 이렇게 기업을 일구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 있습니까? 10년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향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량 생산은 개인의 니즈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니즈를 인정하는 네.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개인의 니즈를 인정하면 그만큼 개인이 만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페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생산 분야의 어떤 주력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3D 프린터가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3D 프린터를 플라스틱용을 개발해서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와이프가 뭐 이틀 열심히 찍고 나오니까 그거 돈 안 된다고 하길래 오픈 소스로 기술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한테 한 500명 이상이 배워갔는데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생산하는 분들은 거의 제가 만든 프린터의 원형으로 스타디해서 뭐 네네. 배워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술의 한계를 결국 널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결국 산업용으로 가야 되는데 산업용은 결국은 금속인 것 같거든요. 네네. 청동기 문화를 히타이트족이 철기 문화로 바꾸면서 강한 금속을 하는 민족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3D 프린터가 뭐냐면은 강한 금속을 손쉽게 다루는 기술이거든요. 네. 옛날에 대장장이가 철칼을 만들어서 이제 철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가 철기 시대로 갔고 네네. 티타늄이나 니켈, 크롬 같은 복잡한 금속을 개인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민족이 결국은 향후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보거든요. 역사상 네네.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기술이 결국은 3D 프린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떤 그 기업의 영광과 관계없이 한국 네. 경제를 이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네. 선도 기업, 네. 아주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육성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정책 하는데 엔지니어로서 참여해서 네. 2014년에 국가 기술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에. 근데 그 2014년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예산이 적은 시장이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가 국내 적으니까 예산이 한 30억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일본은 거기에 한 2배, 10배에서 20배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게 또 있고 또 지자체로서 이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울산시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보다 더 많아요. 어.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헤드쿼터가 없어서 이 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3D 프린팅 사업단 같은 게 있어서 미래의 어떤 준비가 특정 부품을 아주 세계에서 우수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 어떤 육성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센트럴의 그 미래 계획, 네. 또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 이게 예. 특별히 또 시청자분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을 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저는 이제 3D 프린터가 어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디지털 생산의 일부일 뿐이지 이게 네.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반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반 기술이 되지만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항공산업이나 이런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을 못하던 분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클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꿈을 하늘로 날르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항공산업 진출이나 이런 게 조선의 8배 정도 되니까 항공용 엔진도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민항기도 만들고 기술의 변환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 선조들은 쫓아다니면서 조국을 근대화했다면 우리는 이제 조국을 현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노력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기술은 뭐 안 좋은 뜻이긴 하지만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가지고 만든 기술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개발이 아니라 아. 엔지니어의 노력으로 노력으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에밀레족이에요. 오죽하면 자식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그걸 희생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 현대화 시켜서 우리 후손들은 이제 제대로 된 미국식 어떤 비교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분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로서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예.
실현되기를 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야지 실행돼. 예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예. 우리 국민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예, 예. 아마 대표님의 그 기대하는 예, 예. 이런 게 국민의 그 염원이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데 대해서 시청자분과 한국경제TV의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누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3D 프린팅 기술이 초창기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산업 분야, 예를 들어서 조선 사업 분야의 8배 시장이 항공우주 산업인데, 그런 쪽에 제조업이 변하는 시기에 맞추는 기술로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든가 해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진정한 창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완료 시 빨리 끓는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정말 안보험이 돼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도요. 전화만 주십시오. 고혈압도, 당뇨도, 심근경색도, 뇌출혈 뇌경색으로 아팠거나 입원하신 적이 있다 해도 암보험에 가입되는 메리츠화재 걱정 없는 암보험.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보장, 뇌암, 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림프종, 5대 고액암 진단비도 2,000만 원 보장. 암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최초 1회한 보장되며 단 가입 1년 이내에는 50% 지급됩니다.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진단 확정 시 각각 최초 1회한 주계약 가입 금액의 10%, 1년 미만 5% 지급합니다.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되면서 기본 계약에 특약보험료 합쳐서 상해 1급, 2종 만기 일부 환급형으로 40세 여자 월 18,400원, 남자 24,300원. 이 보험료로 끝까지 변동 없이 쭉! 상담 완료 시 빨리 끓는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암 진단비 1,000만 원, 고액암 진단비 1,000만 원. 플랜 외 담보 증액 및 추가 가입 시 인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한도로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 미녹 시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시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한 인수 기준에 따라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당뇨의 경우 정도에 따라 별도 플랜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가격 싸고 품질 좋은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시고 3단 환희 59,000원이라 1800에 59,000번이로구나. 장미꽃도 동양란도 꽃을 사시오 꽃을 사 1800 59,000번.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 KNN 등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 도시브랜드 전략 컨퍼런스를 엽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도시브랜드라는 인식 아래 부산을 글로벌 명품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글로벌 명품 도시 부산을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이 응원합니다.